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만드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목표가 없어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봐. 조그만한 거 이루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봐. 그러다 보면 길이 나와요. 저는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들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 게스트로 오신 분들 중 첫 컨텐츠 크리에이터를 제가 오늘 모신 거거든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재님, 네.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는 저에게는 선배거든요. 채널들을 한 2개를 운영을 해보신 적이 있는 거니까 네. 지금은 이제 개인 채널 하고 계시고 신가재님. 옛날 채널들은 네. 뭐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었어요. 좀 부담감이 많았거든요. 이제 또 같이 하는 채널이었어요. 둘 다 같이 하는 채널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프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했던 채널들 네. 이름 공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때 운영했던 채널은 음악 같은 사진 이야기라는 채널이 있는데 제가 필름 카메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필름 카메라를 리뷰하고 가르쳐주고, 그리고 느낌책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은 엄청나게 다양한 장르의 책을 리뷰를 해주는 뭐 그런 채널을 했었습니다. 네. 어떤 계기로 영상 콘텐츠 만드는 걸 하게 되신 거예요? 도피처였어요. 도피. 네. 원래 제가 힘든 도피처를 고르셨네요. 음악을 했었거든요. 재즈 전공을 해서 뭐 재즈 보컬을 하다가 네. 보컬 전공으로만은 또 힘들어가지고 어떤 작곡가님 밑에서 좀 오래 생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도피처로 선택을 한 게 처음엔 사진이었거든요. 사진을 또 공부하다가 이거를 좀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필름 카메라를 그때 처음 접하셨던 거예요? 필름 카메라를 처음부터 접했던 건 아니었고요. 디지털 카메라로 시작을 하다가 우연히 그 선생님이 필름 현상하는 걸 봤어요. 필름 현상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거 필름 카메라인데 이렇게 현상을 직접 해서 할 수 있다고. 뭐 이거 나도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좀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고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뭐 자가 현상을 또 하기도 하거든요. 자가 현상이요? 네, 현상을 또 이렇게 해요. 뭐 필름 현상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TV에서 막 이렇게 빨간불에. 직접 해본 적 있어요. 그래요? 대학교 때 그 영화 전공을 했어요. 근데 과 중에 실험 영화 쪽 교수님이 계셨거든요. 네네. 근데 그 교수님이 대학교 암실에서 이제 필름 8mm로 찍고 그거를 이렇게 불 다 꺼놓고 액체랑 섞어서 말리고, 사진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필름은 이게 길다 보니까 예. 그거를 이런 틀에 꽂아야 돼요. 이게 안 겹치게. 네네네. 그래야지 골고루 이게 그쵸, 묻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손으로 감각을 밀어넣는 거, 느껴서 그죠? 이렇게 넣어서 둥글둥글 밀어 넣고 그런 거 했던 기억이 나요. 다 해보셨구나. 네. 그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때는 되게 네. 어려우면서도 재밌었고, 근데 그 되게 긴장됐던 게 혹시라도 이거 망치면 어떡하지? 왜냐면 이거 한 번에 잘 해야 되잖아요. 네. 현상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저도 겁나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인생도 그런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오, 인생도 그런 거야. 망쳐도 역시. 되고 그 날려도 된다고. 그것도 인생이야.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이 되게 도피처로 선택하기 잘했다 싶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기도 해서 이거를 나눠보면 재밌겠는데 하고 시작한 채널이 음악 같은 사진 이야기 채널이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이거는 그분과 같이 운영을 했던 네네네. 거예요? 네, 제가 제작을 다 담당을 했었고, 네. 그리고 그분은 강의 위주의 그런 영상을 지금처럼 네. 뭐 인터뷰처럼 준비를 해서 질문을 네네. 던지고 뭐 답해주는 형식의 그런 약간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도 찍었었던 그런 채널입니다. 그때 카메라 앞에 나오셨어요? 저요? 네. 네, 나왔었어요. 실시간 방송도 많이 했어요. 라이브로요? 네, 실시간 방송도 많이 하고 직접 나와서 뭐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 유튜브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미 채널 2개도 이미 해본 분으로서 시작하려는데 망설여지는 분들 있다면 좀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랑 촬영 편집 강사로 오래 활동을 하고 있어요.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옛날에 불과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좋아하는 거 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5년 전에는요? 네, 5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어요. 수익화도 무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긴 하지만 수익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방 포기하게 되는데 수익화를 조금은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높은 목표 말고요. 가볍게 일단 시작을 해보시는 걸로. 그리고 정 힘들면 쇼츠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정도, 그러니까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수익화는 중요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어떤 분은 수익화 모르겠고 진짜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진짜 그냥 그 과정이 재밌어서 하는 분들도 간혹 있지 않아요? 그런 분을 며칠 전에 제가 만났거든요. 한 음. 구독자가 한 7만 구독자 정도 음. 되는 여행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오셔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대요. 너무 재밌고 관심 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수익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지더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좋아서 하신 거니까 그냥 취미 삼아 하실 수 없겠냐고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비싼 취미래요. 여기에 들어가는 품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일단 이걸로 삶이 영위가 안 되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만둬야 되나? 뭐 그런 순간이 오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느껴요. 네. 이 대화를 하셨던 이분은 그러면 다른 잡 없이 요거만 하시는 네, 분인가요? 그것만 하셨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브랜딩 시켜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셨는데 뭐가 잘 안 되셨나 봐요. 아, 네.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익화한다는 게 생각해야 되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은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에 의존을 하게 되는 거고 맞아요. 그런 통제권은 다 유튜브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컨텐츠 내용 자체에 있어서도 되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예. 정말 돈 많이 벌고 싶으면은 유튜버를 하는 거는 비추천한다는 이야기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운이 많이 따르는 것 같거든요. 뭐 사업이나 다른 거라고 운이 안 따르는 거는 아니지만 근데 진짜 그 컨텐츠라는 거는 훨씬 그 영역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지금 가재님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네네네. 팟캐스트 스튜디오도 이제 시작을 이제 하셨나요? 네, 초보 사장님이죠. 초보 사장님으로 네, 초보 이제 사장님입니다. 네. 이제 론칭 다 되셨고 수업이나 강의도 진행하고 계세요? 네, 최근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계시고 이제 개인 유튜브도 뭔가 이 세 가지를 다 아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어떠세요? 그 입장을 생각했을 때 컨텐츠라는 이 비즈니스. 이게 아까 키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종속돼 있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이게 운이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취미면은 그냥 취미로 그냥 마음 먹고 들어가시던지 수익화를 요만큼이라도 생각을 하시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 분들이 하시면은 조금 더 길게 오래 지속할 수 있지 않을까. 저만 해도 당장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이 유튜브를 활용을 할까를 되게 신경을 쓰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업체가 있으신 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소상공인분들 특히. 네. 그렇죠. 왜냐면 저만 해도 그 반대 입장이어서 네. 만약에 제가 제 사업이 있거나 약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뭔가 제 스킬을 공유할 수 있는 정도면 뭔가 그래도 할 말이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딱 그렇게 뭔가 정해진 상태는 아니어서 언젠간 이제 그런 것도 정해지고 좀 더 좁혀 나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되게 공감돼요. 음악 전공하시다가 지금 사업과 컨텐츠 쪽으로 방향이 이제 달라졌잖아요. 네. 그 과정이 엄청 순탄치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저는 이제 영화 전공을 했다가 지금은 그래도 비슷한 영상 쪽 일을 하고 있지만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근데 음악 전공하고 되게 열정이 있었고 정확한 목표도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길을 틀었던 이 과정도 되게 궁금해요. 왜냐면 이게 뭔가 너무 가재님만의 특이한 상황 같지는 않고 되게 많은 분들이 비슷한 걸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방향으로 나는 이렇게 가야지 이 목표를 갖고 생각했다가 그걸 좀 바꿔야 되고 길을 돌아서 가야 되고 아니면 아예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이런 경험들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네, 전혀 순탄치가 않았어요. 지금도 마음 한켠에서 부스부스 올라오기도 해요. 음악 하고 싶은데. 영화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닌가요? 그게 만약에 돈이 많고 걱정할 게 없다면은 한 번은 제가 연출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뭔가 그걸 제 업으로 삼고 싶다는 생각은 대학교 때부터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요? 그래서 뭔가 미련이나 후회나 이런 불쑥불쑥 영화 나는 영화로 갔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은 전혀 없어요. 저는 가끔씩 올라오기는 해요. 언제 올라와요? 가끔씩. 저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친구들이 뭐 앨범들을 내고 좀 잘 되는 거를 보고 뭐 그런 거가 있을 때 저도 사람인지라 나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살짝씩 올라오긴 하는데 순탄치는 않았어요. 그런 마음 때문에
어떤 과정이 있어서 뭐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건 아닌데 결국에는 받아들임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뭐 가수 혹은 작곡가로서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재능이 어느 정도일까를 재는 데 있어서 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받아들이는데도 오래 걸렸고 지금은 좀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걸로 내가 업을 해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능이 있었나? 솔직히 말해서 있었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봤을 때. 그러면은 그때 나의 판단 기준은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였던 거예요. 나의 객관적인 재능,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거를 업으로 삼았을 때 내가 삶을 지속할 수 있는지, 생계를 지속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로 판단을 그 두 하셨던 가지였어요. 거예요. 네, 그 두 가지였고 이제는 책임질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뭐 우리 부모님도 조금씩 늙어가시고 그리고 제가 와이프가 이제 생겼는데 와이프가 힘들 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냥 지하에 박혀가지고 맨날 뭐 언제 팔릴지 모르는 곡이나 쓰고 있고 이러면은 서로 너무 힘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책임감이 생기다 보니까. 그럼 외부적인 요인 무시 절대 못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절대 한 번에 정리가 될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면 음악 언제부터 좋아하셨어요? 아니면 언제부터 정말 이걸 업으로 삼아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준비를 하셨어요? 20대 초반에요. 제가 원래 전기전자공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또 다르네요. 네네네. 음악이랑은. 전기전자공학과를 다니다가 음악은 원래 좋아하고 있었어가지고 네. 공부를 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실에서 갑자기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듣다가 근데 네, 나오신 나오고 거예요? 자퇴를 했어요. 그 길로 그 바로? 길로 자퇴를 했어요. 그 길로 자퇴를 하고 네. 그때부터 서울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때 좀 창피한데 세계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아니 근데 꿈은 그렇게 가져야죠. 네네네네. 세계 최고의 보컬리스트가 돼야 되겠다. 네. 노래가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나만 가지고 제가 고향이 통영이거든요. 통영에서 짐을 싸가지고 서울 생활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아버지 지금까지. 고향 통영이에요. 진짜요? 네. 네. 동양이시구나. 갑자기 난 노래를 불러야겠어가 이것도 하루아침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원래 그게- 관심이 있었어요? 그게 그 칭찬을 많이 들었어요. 그 잘 부른다고. 가재님, 저 요즘에 주변에 이 질문 많이 하거든요. 그 칭찬의 기억이 저는 진짜 사람의 그 삶의 임팩트가 엄청 큰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진짜 몇 개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나는 유일한 그 기억들 중에 그나마 되게 어렸을 때 기억이 딱 그 칭찬의 기억이에요. 그때 냄새와 그 분위기와 모든 게 지금도 너무 뚜렷하게 기억나는데 제가 그때 한국이었고 한 6살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봄이어서 약간 황사기 있고 약간 한 오후 5시 빛깔? 약간 이제 해 질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책을 가지고 갔고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왜 바바바박 이렇게 여는 자바라 톡 아시죠? 네. 그거랑 수채화랑 스케치북을 갖고 엄마랑 같이 공원에 가요. 그래서 그날 제가 봉숭아 앞에서 스케치북을 열어서 그 봉숭아를 수채화로 그리고 있는데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여자분이 꼬맹아 너 너무 잘 그린다. 너 그림 잘 그린다. 이러면서 저를 되게 귀여워해 주시고 되게 막 칭찬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네네네. 아니 근데 5살짜리가 봉숭아를 잘 그려도 얼마나 잘 그렸겠어요. 그냥 귀여워서 그렇게 말씀을 아마 하셨겠죠?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그 관심을 받고 그거 칭찬받았던 게 되게 임팩트가 컸나 봐요. 지금도 전 그림을 그려요. 네, 지금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고 누가 제가 그림 그린 걸 보고 너 되게 감각 있다, 잘 그린다 이 소리 듣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궁금한데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한테 그거 물으셨구나. 이거 그림 누가 그렸냐고 막 그때. 네, 그림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가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재님 어렸을 때 기억 중에 진짜 아주 처음 들었던 칭찬의 기억 나세요? 어렸을 때 칭찬의 기억이요? 네, 가장 내가 처음 생각나는 가장 처음 칭찬의 기억. 똑똑하다. 똑똑하다는 칭찬을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전자기계공학과 들어가신 거예요? 예, 뭐 그거는 뭐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노래는 칭찬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요? 예, 중고등학교 때 올라가면서 칭찬을 많이 듣고 동네에선 좀 부른다. 뭐 어디 이렇게 노래방 가거나 뭐 장기자랑하거나 예, 이럴 그리고 때? 뭐 또 축제에 나가가지고 또 상도 타고 그랬었거든요. 상도 타고 잘 부른다 하니까 이 칭찬의 기억이 뽕을 차오르게 하잖아요. 맞아요. 나는 이런 걸 해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철없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왔더니 이제 괴물들만 있는 거죠.
그때 통영에서 그러면 처음 오신 거예요? 네, 21살 때? 네, 21살 때 정도. 대학교를 자퇴하고 음악을 쫓아서 오신 건데 네. 이 일련의 결정들을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어요? 나중에 자기 탓하지 말래요. 아 근데 막 부모님 막지는 않으셨어요? 막진 않으셨어요. 왜 그때 나 막지 않았냐고, 탓하지 않으면 괜찮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지원도 해주시고,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후회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음. 하시더라고요. 후회하는 순간이 오기도 오더라고요. 나는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 재능의 영역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이게 노래는 또 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업계랑 다르게 더 힘들지 않나요? 운도 많이 타고. 좀 폐쇄적인 면도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좋아하는 스승님이 있어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수련의 기간을 또 오래 가졌었거든요. 좀 폐쇄성이 짙기도 하고, 그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그 선생님이 또 길을 잘 못 터주시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운이 많이 좀 달라요. 네. 그렇죠. 왜냐면 그 뭐 선생의 그 멘토를 만나는 것도 다 운이고, 네. 그분이 얼만큼 뭐 할 수 있는지 다 운이고, 음. 내가 얼만큼 실력을 갖고 태어났는지도 운이니까. 맞아요. 결과물이 그렇게 쉽게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음. 이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피처를 찾게 되더라고요. 도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도피처가 되게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가재님은 그게 또 다른 도전을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네네. 도피라고 하면 진짜 막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 우울함에 빠져서 아니면은 더 안 좋은 습관을 기르게 될 맞아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또 좋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선택을 하신 것 같아서. 음악을 하면서 좋은 습관을 들인 게 하나가 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떤 거에 기뻐하고 어떤 거에 화를 내는 사람인지를 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었는데, 어떤 사람인지를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만드는 데서 행복감을 느끼다 보니까 도피처를 선택한 게 음악은 아니지만 사진을 만드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마음의 위안이 되고, 뭐 또 사진을 만들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니까 더 재밌네. 또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이거를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재밌겠네. 그러다 보니까 뭐 강사 생활을 하게 되기도 하고, 저는 만드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만들어야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래도 본인이 뭘 좋아하는지 되게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재밌는 걸 잘 찾아서 하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유튜브를 시작하고 싶다는 분들의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도 사진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한 것도 있지만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한을 두지 말고 일단 뭐라도 해보라고 좀 추천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막 이게 좋아하는 게 너무 명확해서 이렇게 뭔가를 하는 사람 같지만 그게 아니고 조금 행동이 앞서서 하다 보니까 재밌어진 거.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차렸잖아요. 네. 네, 팟캐스트 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고 있거든요, 요즘에. 우리 키시님도 그렇고. 만나다 보면은 모두 그 하나의 그런 어떤 열정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팟캐스트를 좋아하는 열정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없어요.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조합하다 보니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잘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 매력을 느끼고 재미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 가재님의 방법 중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내는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들 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뭘 좋아하는지요? 네, 왜냐면은 정말 내가 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나이를 많이 먹어서도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시가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짐 캐리 영화 중에 예스맨 아세요? 네. 그렇게 해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 그렇게 해봤거든요. 일단 뭐 제안이나 뭐가 들어오면 일단 예스. 예, 예스 하고 무조건. 그냥 눈에 들어왔는데 그냥 예스.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 출연하는 것도 굉장히 즉흥적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네. 저는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생각해서 이런 팟캐스트 기회 자리가 있으면은 좀 준비를 많이 해서 좀 참여를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런 자리가 들어온 거였는데 무조건 예스로 해보자라고 마음 먹던 찰나에 그냥 예스를 질러버린 거라 가지고. 죄송한데 무슨 준비를? 그러니까요. 네. 아니 진짜 궁금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준비를 상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준비요? 네. 저는 막연하게 팟캐스트라고 하면 책 많이 읽고 책 많이 읽고 뭔가 인사이트를 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뭔가 좀 멋있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사람이 되려면 뭔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막연함. 근데 나는 그게 아직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네. 아, 근데 뭐 일단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처럼 그냥 제한이 있으면 마다하지 말고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에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도 그렇긴 한데 네. 생각이 많아지는 편이에요. 뭐 이런저런 계산도 하게 되고 또 감정적인 것들 만약에 내가 이걸 했는데 내가 너무 긴장이 되는데 아니면 내가 아직 이거를 할 만한 정도의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 다 드는데 이런저런 제안이 저의 앞으로 올 때는 요즘에서는 진짜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일단은 예스를 하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이게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할 거고 뭐 그 이후에 이걸 계속 하든 안 하든 이 경험 자체는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좀 그 왜 컴포트 존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주하고 있고 그치, 편안하게 네. 느끼는 이걸 네. 떠나서 이렇게 푸시를 해야지 뭘 더 배울 수 있으니까 일단 해야지 하고 웬만해서 좀 해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요즘엔. 완전 공감합니다. 그 안전한 존에서 자꾸 벗어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이거 별거 아니었잖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보면 그래요. 네, 제가 가장 무서워하던 수업이 있었는데 작년에 했던 수업 중에 정말 나가기 무서워가지고 난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떤 거였는데요? 경기도 콘텐츠진흥원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경기도 컨텐츠 네네네. 진흥원? 거기에서 강의 제안이 왔는데 강사를 양성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제안이 와가지고 아, 강사로 활동을 많이 했지만 강사를 양성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할까 말까 100번 망설이다가 망설이고 있으니까 옆에 동료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음속에 뭔가 깨림직한 게 있는 게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걱정하는 그런 거라면 무조건 하시라고. 별거 아닐 수가 있으니까 일단 해보시고 도전해보시라고 했는데 저에게 정말 굉장히 큰 도전이자 잘한 선택 중에 하나가 됐었어요. 네. 올해도 그걸 맡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지금 그러면 돌아봤을 때는 작년에 그렇게 고민하던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줬을 것 같아요? 별거 아니야. 하면 돼.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별거 아니니까 하면 돼. 별거 아니니까 하면 돼. 네, 지금도. 그럼 지금 어쨌든 이거 뭐 작년에도 하셨고 네. 올해도 진행을 하실 텐데 네. 좀 마음이 많이 바뀌셨겠네요. 네, 엄청 가벼워요. 수강생들도 뭐 제가 크리에이터 활동을 했다고 하지만 막 10만 구독자의 크리에이터들도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올해는 그 부담스러운 마음이 한 10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이 안전한 영역이 더 넓어진 거죠. 네. 그 스타일도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굳이 막 그렇게 새로운 거 해보고 모르는 거 해보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는 이 안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당연히 틀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계속 모르는 거 알아가고 싶고 네. 조금 도전해보고 싶고 그게 발전이라고 느껴지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어떠신 것 같아요, 가재님은? 저도 완전 공감합니다. 예, 그걸 통해서 뭔가 좀 살아있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거. 맞아요. 네, 그걸 통해서. 이거 아니면은 근데 뭘 하지 내가? 어제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내가 되는 거 말고 삶의 목표가 뭐가 있을 수 있지를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이게 재밌기도 하고. 네. 어제보다 나은다.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항상 생활을 하잖아요, 인간은. 그렇다 보니까 비교할 때 상대방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는 작년의 나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알고 있거나 누구에게 도움을 더 줄 수 있거나 이제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훨씬 뿌듯한 것 같아요. 맞아. 키치님이 만드신 영상 중에 되게 공감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통제 가능한 목표나 어떤 습관들을 해 나가면 우울함이 없어진다라는 그거를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는데 통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목표들 그리고 어제보다 내가 나아지는 거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미 해결이 돼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굉장히 공감이 갔었습니다. 네. 가재님은 뭐 하실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과거의 나의 어떤 것보다 나아지고 싶다 이 생각이 들면 그 계획을 세우세요? 뭐 어떤 지표를 KPI 세우세요? 그게 뭐 자기 개발 컨텐츠들 보면은 막 쓰라고 그러잖아요.
써가지고 목표들이나 오늘 하루 뭐 구체적으로 예, 투두 리스트라고 하나요? 뭐 투두 리스트 이런 거 세우고 하지 말 거 리스트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해봤는데 저하고 안 맞더라고요. 저하고 안 맞아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오늘 딱 일어나서 이거 하나만 하자. 요거 하나만 하자. 좀 단순하게 가는 편입니다. 그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기보다는 이거 하나는 완수하고 가자 정도. 뭐 오늘 하루 아침 정도는 뭐 몇 킬로 달리기를 하자. 혹은 뭐 헬스장에 가서 이거 정도는 하자. 요 정도. 네. 항상 이런 식으로 계획 세우시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는 좀 제가 공대 출신이었잖아요. 공돌이 네, 그 느낌이 좀 있었어요. 계획을 공돌이? 세워가지고 해보고 하는데 네. 이게 인생이 그렇게 안 흘러가더라고요. 네. 애쓰고 막 이렇게 계획한 대로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하나만 단순하게 보고 가자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 오늘 할 거 다 적어놓는데 그 중에서 항상 한 가지를 못 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몇 가지 여러 개를 네. 그 보면 되게 거슬려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인다니까요. 키시님은 다 계획을 하시고 하시는 편이시죠? 저도 막 파워제이 느낌은 아니어서 모든 걸 다 짜고 이틀 안에서만 하지는 않는데 네. 저는 항상 뭔가 좀 그 중장기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그걸 향해서 갈 수 있는 데일리 목표 아니면 위클리 목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한데 근데 요즘 생각 드는 게 내년에도 내가 뭘 하고 싶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큰 기준을 뭐로 잡고 그 다음 매일매일 난 뭘 해야 될까?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투두 리스트 쭉 해가지고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또 방법을 찾아보면 되잖아요. 저한테 맞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 대학교 때 공돌이셨을 때는 네. 거의 항상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네, 좀 더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고 그리고 집 청소도 엄청 잘했어요. 아 지금은 안 하시나요? 지금 아예 안 해요. 아, 생각날 때 빌 받으면 한꺼번에 해요. 네, 노동요 틀어놓고. 네, 그래서 어머니가 한 번씩 놀러 오면 너 안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요. 너 안 그랬는데 너 청소 엄청 깔끔하게 잘하고 계획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왜 그러냐고 뭐 그렇게 하시는데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해보니까. 네, 해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너무 많이 받고 마음의 병도 생기고 힘들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병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렇게 딱딱 틀을 세워서 이거를 맞춰가야 된다는 그 강박이 있으셨나요? 네,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이 계획이 여기에서 조금만 틀어줘도 내 인생이 망한 것 같다는 강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게 자꾸 스트레스가 되고 누적이 되면은 이제 가끔은 뭐 하나를 좀 못했으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네. 왜냐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니까 뭐 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오늘은 컨디션이 아니거나 이럴 수 있는데 한때는 나는 근데 이거를 나랑 약속하고 쓴 건데 나는 나랑 약속을 어겼어 이렇게까지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데미지가 됐었어요. 무기력해지더라고요. 다음 넥스트 스텝을 밟을 때는 더 완벽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게 아니구나 깨부수고 오늘 하루에 하나 정도 어제보다 내가 조금만 더 발전하면은 뭐 박수 쳐주자 이렇게 좀 바뀌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웬만해선 그걸 다 팔로우 하거나 몇 개를 안 하더라도 그냥 잘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스트레스가 되고 그게 더 큰 강박이 되고 그리고 목표에 대한 압박감이 클수록 그거 하나하나가 더 신경 쓰이는 상황도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튜브를 찾아보다 보면 그런 영상들이 너무 완벽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가끔 좌절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 무슨 내용인데요? 그런 영상들은? 그런 거를 다 실행을 하시는 분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다 실행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유튜브를 연 것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나 같은 사람은 뭔데요? 적당한 목표 정도에도 행복해하는 사람, 적당한 목표 그리고 뭐 어제 이거 하나 한 거에도 좀 의미를 부여해서 좀 행복해하는 사람, 이런 거를 보여주는 사람도 좀 좋지 않을까? 뭐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채널은 네,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처음에는 수익화를 생각을 해가지고 팟캐스트에 대해서 좀 시작을 했었거든요.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고민인데 이 타겟팅된 범위가 너무 좁더라고요. 팟캐스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네,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홍보를 하려는 요 관점에서만 보니까 타겟팅이 너무 좁아서 네. 이왕 한 거 뭐 창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
그리고 그래서 그게 일단 네. 지금까지는 가장 또 그런 정보성 컨텐츠가 반응이 좋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창업 관련해서 제일 정보성으로 굉장히 좋았었고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자 한 게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교육 컨텐츠 여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거를 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그래서 했던 거가 뭐 네. 때때로는 후회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후회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게 다 그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음. 음. 저번에 나왔던 게스트분이랑도 그런 연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우리는 보통 할 때 이게 미래에 나한테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고 일단은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나중에 돌아보면 그런 경험들과 그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됐던 사람들 이런 게 다 이렇게 접목되는 그런 포인트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네, 완전 맞습니다. 혹시 지금 가재님에게 그 포인트인가요? 지금이? 딱 그 포인트에 온 것 같아요. 딱 그 포인트에 와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종합해서 지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행복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도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나요? 특별한 목표는 없어요, 솔직히. 특별한 목표는 없고 그냥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을 책임질 수 있을 정도로 좀 힘을 기르고 싶다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이 제가 많아졌더라고요, 어느새. 가능한 일들로 뭔가 일을 벌였을 때 어떤 이벤트들이 벌어지는지를 관찰하면서 뭐 즐기고 있는 정도. 네, 앞으로 뭐 요 정도로 계속 갈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작년의 나이 아니면 과거의 나이에 비해서 네. 지금은 어떤 면들에서 좀 더 스킬업이 되신 것 같아요? 스킬업이요. 네. 제일 스킬업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체력. 체력. 네, 체력. 오히려 지금 되게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체력이 더 업된 것 같아요. 제가 헬스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너무 지겨워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찾다 보니까 러닝이 있어가지고 러닝을 시작했을 때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뭐 영상 관련된 거라든지 뭐 음악 관련된 거라든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나만 해보자 하고 시작한 게 러닝이었어요. 러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잘하고 싶어지더라고요. 아니 러닝 네. 저도 한때 엄청 뛰었거든요. 네네네. 지금은 저는 유산소를 안 좋아해요. 네네. 재미없어서. 네네. 근데 한때는 했는데 어떤 게 재밌어요, 러닝? 러닝이요? 네. 뭔가 고민이 있고 화가 나고 뭐 그런 감정들이 쌓였을 때 또 달리게 되면 그 별거 아니네라고 자기 객관화가 되는 느낌?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덤으로 체력도 올라가고.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운동에 빠지는 게 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게 웨이트로 이걸 느끼던 네. 러닝하면서 느끼던 다들 막 잡생각 들다가 운동하기 시작하면 숨 쉬어야 돼서 그 생각들이 안 들잖아요. 맞아. 결국 약간 호흡과 함께 그런 생각들이 좀 잠잠해지는 네. 한동안은. 뛰고 나면은 그래서 아예 툴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뭔가 영상 만들다가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그럼 나가서 뛰고 와요. 뛰고 오고 나면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용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맞아요. 저는 러닝보다는 웨이트 위주로 하고 있고 웨이트도 하다 보니까 좀 중독적인 게 그 무게감 느껴지는 그 이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무게감 느껴지는 게 좋아서 저는 웨이트 위주로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아니 이렇게 말하면 제가 되게 뭔가 막 잘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예 깔짝대는 편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꾸준히 하는 거는 웨이트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 엄청 잘 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고 생각나면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하자. 요 정도. 네, 요즘 그 정도로 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네네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스킬업 된 거 뭐 있어요? 스킬업 된 거. 영상 수준은 조금씩 계속 더 올라가는 것 같고요. 영상에 관한 거. 그리고 제가 최근에 눈 뜬 거. 초보사장으로서 이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스킬업이 좀 된 것 같아요. 이게 좀 첫 창피하지만. 사업이십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렇게 눈을 떠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들렸던 그런 것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이런 거였어? 그리고 부가가치세 몰랐거든요, 뭔지. 네, 뭐 그런 것들. 네. 확실히 스킬업이 되고 있는 게 많이 느껴지시겠어요? 그만큼 새로운 걸 또 하시다 보니까 안 느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달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손님들이 이제 러닝 크리에이터들을 좀 주로 손님들을 받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러닝 크리에이터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는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한 분 이상 여러분이 찾아주시나요? 한 분이 찾아주셨는데 네. 그 한 분이 팟캐스트를 하고 계세요. 네네. 두런쇼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계신데 그 팟캐스트에 다양한 게스트들을 초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작업실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럼 주제는 다 러닝 위주. 네, 러닝 위주고 지난번에는 이제 최경선이라는 국가대표 선수님도 오셔가지고 너무 신적인 존재잖아요. 막 사인도 받고 막 너무 팬심을 완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을 통해서 내가 좋아하는 그런 러닝 크루 분들, 내가 되게 존경하는 분들이 오는 거를 아마 막 상상하시면서 한 건 아닐 텐데 아예 또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게 요즘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팟캐스트를 시작했을 때 내가 공유할 수 있는 뭔가 유용한 것도 공유를 하고 싶었고 별개로 이렇게 게스트분들을 모셔서 좀 그분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지식을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저도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을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해요. 네, 이 자리가. 이 대화가 어떨 때 보면은 독서보다 훨씬 강력한 배움을 주는 것 같거든요. 그거 언제 느끼셨어요? 지금처럼. 아, 그리고 팟캐스트를 하겠다고 모셔온 손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요즘에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의 한 10가지 중에 한 4가지 정도는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못 알아듣겠다는 너무 좋은데요? 거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몰래 또 찾아봐요. 네, 독서를 해서 느끼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확 이렇게 뭔가를 끌림을 느낀다는 게 엄청 강력하구나를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차리는 게 이래서 좋구나 싶더라고요. 나보다 조금 더 발전된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거. 맞아요. 책 읽는 것도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대화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개인적이잖아요. 네네. 대화라는 게. 그래서 그 안에서 느끼고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책과 다르게 또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기는 그 연도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어제 대화는 그리고 앞에 사람이 계시면 이제 직접 뭘 여쭤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 공유를 말을 해서 서로 그 공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되게 즐겁고 유익한 것 같아요. 대화는. 이게 또 성장하고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또 성장을 또 좋아하시다 보니까 사람을 만남으로써 생기는 그런 성장? 맞아요. 네. 그런 거에 엄청 재미를 느끼고 계신 것 같은데 재미를 제가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팟캐스트에 대해서. 그리고 그게 뭔가 그 대화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게스트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나면 뭔가 한 가지가 뭔가 남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녹화가 끝나고도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 나왔던 예시를 들면 게스트분 중 한 분은 그 삶이 노력보다 운이 크다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네, 봤습니다. 네. 저는 완전 노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약간 이제 그 반대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건 알았는데 그분과 대화를 통해서 뭔가 되게 엄청 크게 와닿았어요. 운이라는 그 운이 줄 수 있는 영향이 그게 가혹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는 운이 닿을 수도 있다는 게 오히려 위안이 됐었어요. 네, 저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는 전에 그게 스스로 하는 변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운이 있다고 인정하고 운의 영향이 크다고 네. 생각하는 게. 근데 그 반대의 관점을 듣고 실제로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보시는 분의 시각을 들어보니까 또 되게 신선했고 네, 정말 그런 임팩트가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는 게스트분들과 대화를 하면은 꼭 그렇게 뭔가 한 가지씩 남더라고요. 제 머릿속에. 그리고 그걸 또 제 경험에 접목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런 점이 또 책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결과는 좀 비슷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 또 책이랑은 네. 달라서 대화를 한다. 더 직관적인 것 같아요. 얼굴을 마주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호흡을 또 마주하고 이러는 게 바로 이게 육감적으로 배우는 느낌? 네, 육감적으로. 약간 금미래 안에 새로운 것도 해보고 싶은 거 있어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딱 요거 수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있는 거에 지금 진실하게. 너무 많이 벌려놓은 거라 가지고 일단은 수습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수습을 하고 크리에이터로서는 뭐 조금 막연하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응원하고 싶은 크리에이터
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가재님이 응원하고 싶었던 크리에이터가 있었어요? 응원하고 싶은 크리에이터 있습니다. 지금 뭐 뉴욕 털개라는 채널을 보고 네네. 있는데 그 허술한 매력 속에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라는 그런 위안을 주셨던 분이 계신데 응원하고 싶더라고요. 그게 완벽함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약간 허술한 인간미에서 오더라고요. 예, 그런 인간미 있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인간미는 어떤 포인트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허술함인 것 같아요. 허술함? 네, 뭐 저거 잘할 것 같은데 좀 못하네. 그런데 저건 또 의외로 잘하네. 뭐 그런 거. 약간 반전이 있네요. 네, 반전미 같은 거. 응원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뭐 인간미 뭐 그런 것들. 네. 지금 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그 단계까지 거쳐서 어떤 한 가지를 되게 잘하는 크리에이터가 됐을 때 그 네. 다음에 보통 어떤 거를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생각을 할까? 왜냐면 그 처음에 있었던 그런 허술함들은 결국에는 보완이 되잖아요. 조금씩. 그렇죠. 네. 그럴 때 보통 아티스트도 그렇고 크리에이터도 그렇고 그때 한번 진화의 과정 거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재정의 본인을. 제가 그 단계까지는 안 가봐가지고 네, 저도요. 어떻게 될까요? 그때가 되면 또 그때의 고민으로 남겨놔야 되겠죠? 그쵸. 그때는 먼 미래니까. 네, 일단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 좋습니다. 가도록. 네, 키시님도 네. 응원 드릴게요. 감사해요.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20대 후반 나에게 지금은 알고 그때 몰랐던 거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어떤 걸 말씀해 주시고 싶으세요? 오늘 내내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요. 목표가 없어도 괜찮아. 괜찮으니까 그냥 해봐. 조그만한 거 그냥 이루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봐. 요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이 목소리가 되게 따뜻하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겁나거나 이런 목소리가 스스로 안 들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얘기해주면 이렇게 똑같이 따뜻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좀 스스로 그런 생각들이 안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기억하면은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일단은 해봐. 그러다 보면은 길이 나와요. 맞아요. 길이 나와요. 내가 마음 먹고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면 웬만해선 나오더라고요. 길은. 음. 방법은 다 있더라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